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문제 부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양방이 한 방에 대해서 우위에 서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유도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분류를 자세히 해놨다고 해서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 궤양성 대장염 또한 양방에서는 거의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한 인도 여성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양방을 전전을 했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한 번 치료받고 나서 바로 좋아져서 많은 그 고통이 줄어들고 5번 만에 완쾌가 되었죠. 그 이후에 6개월의 후에서 한 번 와서 치료받고 또 한 1년 후에 와서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번 만에 완치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다음에 가서 궤양성 대장염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소화기계 질환이고 정의를 보게 되면 대장에 일어난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으로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기며 대장 점막이 충혈되면서 붓고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만성 재발성 대장염은 95%를 차지하면서 자연히 증상이 없어졌다가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다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꼭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완치가 스스로 될 수도 있죠. 재발을 할수록 상태는 악화되므로 적절한 필요가 필요합니다. 하죠. 필요는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급성 전격성 대장염은 매우 증상이 심하며 열이 39도 이상 오르며 증상이 나타난 후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단 그렇고 경과 합병증 치료 항염증제밖에 없습니다. 또 부신, 피질, 호르몬 제제,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면역 억제제, 또 항생제 참 좋아하죠. 양방에서 수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이 양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있죠. 그 목표만 정확하게 추적해서 파괴를 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문제가 되는 염증이 있는 곳을 이제 타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곳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백혈구까지 다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에 의한 피해가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보시게 되면요. 참 여기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시게 되면 포스트를 올릴 때마다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이 가게 되니까 구독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금 보신 다음 백과는 이 링크에 걸려 있고 미국의 drugs.com에 나와 있는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를 하는 화학물질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리알다하고
메살라민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리알다가 여기 있죠. 리알다. 이건 소염제죠.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심장질환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거나 간질환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쓰면 안 되는데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신장과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을 또는 이 화학물질을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위에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부작용이 나오죠. 대부분 이제 신장과 간을 해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벌써 시력에 문제를 주고 현눈이 생기게 한다든가 두통이 생기게 한다든가 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바로 신장을 해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메살라민이죠. 메살라민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염제죠, 소염제. 여기서도 사이트 이펙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장과 간을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가세요. 다음 백과에 메살라민 장이 있죠. 여기에다 보게 되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의사, 특히 양의사들이 이런 약을 처방을 할 때는 뭐 써보고 안 되면 다른 약으로 써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을지 또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길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은 과학이 아닙니다. 확률을 알아내고 표현을 한 것까지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누가 희생자가 되고 누가 효과를 볼 것인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점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궤양성 대장염은 아주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늦어도 10번 정도의 치료면 완치가 되어야 하고 치료 방법은 대장정격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행간사 하나만 추가를 시키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물론 환자가 다른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들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마땅하고 그때 치료 방법은 당연히 환자의 증상들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또 정통사암 어행중구학에서 가르치는 김형관 보서법을 쓰지 않게 되면은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